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요즘 가장 핫한 SUV죠. 바로 올류 투싼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올류 투싼을 정말 어렵게 예약을 했지만 1시간 40분 동안이나 시승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탄 차량은 1.6T 가솔린 터보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사륜 풀옵션 차량이었습니다. 현대에선 사륜을 H트랙이라고 해서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전륜으로 다니고 노면 상태나 상황에 따라 사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컬러는 외장 아마존 그레이, 내장은 블랙 모노톤 시트로 되어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가격도 궁금하시죠?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3,651만원입니다. 그래서 투싼에 거의 모든 기능을 이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자! 시승을 해보니 오래 타실 생각이라면 이왕 비싼 돈 주고 구매하시는 거 인스퍼레이션 꼭 선택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쨌든 오늘은 새로운 투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Q&A와 제 솔직 시승기까지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가격과 스펙부터 살펴보죠. 가솔린 기준 트림별로 2,435만원부터 풀옵 사륜 기준 넣었을 때 3,651만원까지 가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는 사륜 옵션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스펙을 살펴보죠. 엔진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6 가솔린, 2.0 디젤, 1.6 하이브리드. 변속기는 가솔린 7단 DCT, 디젤은 8단 자동 변속기,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죠. 최고 출력은 가솔린 기준 180마력, 최고 토크는 27, 배기량은 1,598, 구동 방식은 1륜과 사륜이 있으며 연료 탱크는 54리터, 휠 사이즈는 17, 18, 19 3가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도 제가 표로 준비했는데요. 전작과 한번 비교해보시는 것도 재밌겠죠. 전작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훨씬 더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이는 당연히 연비 차이가 가장 크죠. 복합 연비만 봤을 때도 약 4km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연비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 좋겠죠.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특성상 시내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더 좋습니다. 즉 도심에서 많이 달리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도 표를 참고해주세요. 투싼은 3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트림마다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던 트림에서는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17인치 알로이 휠, 차로 유지 보조는 기본입니다.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에선 18인치 알로이 휠, 앞좌석 열선과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선 10.25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와 풀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트림의 차이는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 한번 감상해볼까요? 전면부터 보시면 와, 일단 전 투싼을 실제로 딱 보자마자 이건 정말 미쳤다, 너무 잘 나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지금 산타페보다 훨씬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현대의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완벽히 구현한 최초의 SUV인데요. 각도에 따라 보석과 같은 형상을 보이는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 후드에서도 느껴지는 선명하고 과감한 캐릭터 라인과 함께 투싼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하죠. 그릴 정말 다시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투싼은 다크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기본 사양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현대 로고는 특히 히든 라이팅 DRL은 날개를 형상한 것 같아서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현대 SUV 중에 가장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턴 시그널도 황금빛 날개로 비춰지는 것 같아 너무 아름답네요. 아마 제가 본 현대차 DRL 중에 가장 잘 나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LED 헤드램프는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라이터를 켜면 하단부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흔히 쌍라이트라고 하는 상향 라이트를 켜시면 이렇게 하단부까지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색상은 총 6가지, 화이트 크림, 쉬머리 실버, 타이탄 그레이, 아마존 그레이, 팬텀 블랙, 크리스 레드 컬러가 있습니다. 인기 순위는 잠시 뒤에 핵심 Q&A 시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컬러는 아마존 그레이, 타이탄 그레이, 크림스 레드 컬러였고요. 모두 다 컬러는 너무나 잘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가서 측면을 보시죠. 아반떼처럼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인상적인데요. 각진 디자인은 사이드 미러에도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 새롭게 바뀐 아반떼와 측면 디자인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아반떼 시승기 때도 언급을 했지만 저렇게 하는 캐릭터 라인 디자인 포인트가 보는 사람은 좋지만 사실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업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그 노고만큼 디자인은 정말 훌륭하게 나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시 한번 만드시는 분들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담은 디자인이란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창문 쪽 크롭 DR의 몰딩과 19인치 알로이 휠도 보시죠. 개인적으로 휠 디자인은 투싼과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2열 도어와 1열 도어의 무게감은 달랐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촬영하면서 발견한 건데 도어를 열 때 손잡이 부분이 약간 좀 경박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탈칵탈칵 거리는 소리도 그렇고 손잡이 부분이 조금 느낌이 좀 저렴해 보이는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참고로 주유구는 딸깍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에서는 열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차가 더러울 경우에도 손으로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뒷면, 후면을 보시죠. 차량에서 후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앞에 차량의 뒷모습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 차량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보이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싼은 이번에 그 아이덴티티는 확고하게 보여주는데요. 새로운 레이아웃 타입의 리어 콤비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죠. 뭔가 공룡 이빨을 형상화한 느낌도 들면서 남성미와 스포티함, 세련미까지 3위일체를 갖춘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투싼의 스포츠카 감성까지 담아냈네요. 현대 로고가 가운데 유리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로고가 좀 많이 크긴 좋았던 거는 리어 와이프가 위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관리용으로도 우천 시 와이프에 물이 고이지 않을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다만 턴 시그널 깜빡이가 너무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특히 높은 차나 차가 뒤에서 바짝 붙어서 봤을 때 턴 시그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트렁크는 전동식 트렁크로 되어 있으며 트렁크 용량은 제가 알아보니까 620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때문에 바닥이 약간 높아져서 용량이 살짝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적재량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닥을 들춰보니까 빌트인 캠이 적용되면 사용되는 배터리도 보이네요. 자, 이제 살짝 이동해서 2열을 한번 보시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2열은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이건 투싼치고 넓은 게 아니라 키가 큰 성인분들이 타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확신합니다. 제가 키가 186이라 신장이 좀 큰 편인데 무릎과 헤드룸 공간은 여유가 충분했어요. 특히 시승기 때 저랑 같이 타셨던 형님도 정말 시트 포지션을 뒤로 해놓고 타는 타입인데 시승이 끝나고 뒤에 타보니까 충분히 탈만했습니다. 타면은 그래도 이 정도 남아요. 탈만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엄청 뒤로 당겨서 탔거든요. 이 정도 남고 편하게 누웠을 때 이 정도 압박감 없이 이렇게 탈 수 있고 전작보다 이게 확실히 넓어진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전작에는 축구가 2670, 이번엔 2755, 무려 85mm나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와 2열 탑승자 모두에게 여유로운 일상을 제공하고요. 신기한 거는 2열 폴딩 시에 의자가 아래로 깊게 접히기 때문에 트렁크가 플랫하게 평평함을 만들어주죠. 다만 차박을 한다는 가정으로 누웠을 때 제 키가 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발도 빠져나오고 머리도 이렇게 좀 나오는 모습이고 특히 전고가 제 기준에서 차박으로 좀 누워있다 앉으려고 할 때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압박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촬영을 할 때 어떤 분이 자료 직접 재보셨는데 125cm가 살짝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센터 상단부에는 공조장치와 하단부에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 포트가 2개나 자리하고 있죠. 도어 쪽에는 열선 시트를 지원해주는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집중하세요. 한 번만 누르면 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프로토 윈도우는 전자석 지원하고 있으니까 4인 가족 분들이 타시기에도 너무나 좋겠죠. 도어 쪽에 팔을 거치하는 부분도 어깨가 편안한 상태에서 손을 올려놓는 디자인 구조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확실히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2열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개방감 보세요. 와, 진짜 대박.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이 너무 훌륭했는데요. 2열까지 썬루프가 길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박을 할 때 누운 상태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감성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웬만하면 이 옵션은 정말 돈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한 건 도어의 하이그로시 디자인 포인트가 운전석과 대시보드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운전자는 물론 2열에 있는 탑승자까지 싹 감싸는 안락함을 주는 디자인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시승해보면서 저나 저랑
같이 탔던 형님도 굉장히 이 디자인 포인트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운전석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 심플, 나쁘게 말하면 살짝 좀 심심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새로운 신사옥 집으로 이사해서 뭔가 깔끔하게 다 정돈된 느낌? 현대에선 탑승자를 감싸는 듯한 실내 공간으로 안락함은 물론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 포인트를 주어서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러움까지 선사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미래지향적인 건 인정하지만 고급스러움은 그냥 이 차급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소재를 적절히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선호하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이라 너무 좋았어요. 가운데 보이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가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모든 차량이 이런 식의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저도 차량을 계속 시승해보면서 오히려 이런 계기판이 이제는 더 보기 직관적이고 편하더라고요. 특히 깜빡이를 넣었을 때 계기판에 후측방 모니터를 사용해서 사각지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너무 좋더라고요. 아시겠지만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카카오아이 서버를 연동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 내비를 틀 리도 없어졌고요. 거기에 블루링크 스마트 앱을 통해서 더운 여름날이나 추운 겨울날 미리 공조장치로 온도를 내가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보니까 탑승하기 전에 차를 예열시켜 놓고 탑승해서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능입니다. 기아에선 이거를 이제 우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K3에서도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옵션이라 주변에서 차를 살 때 꼭 이 옵션을 넣으라고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투싼에서 가장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센터패시아, 솔직히 맨 처음 좀 어색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만 만져보니까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는 편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센터패시아 부분 공조 장치나 미디어 볼륨 조절은 다 터치인데 눌렀을 때 소리만 나고 햅틱 반응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지만 제대로 눌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 터치할 때 만약에 진동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원가 절감 때문인지 이 차급을 제네시스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런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부러 안 넣은 건 확실합니다. 신기한 건 센터패시아 하단부에 디퓨즈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얼굴에 직접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만 바람이 나오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즉 무풍 에어컨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공기청정 모드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하시면 모든 좌석 창문이 프로토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들어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설계다 라고 생각이 든 게 암레스트에 팔을 걸치하고 모든 버튼을 조작하기 굉장히 편했어요. 통풍 열 시트, 전자식 변속 장치, 모든 것들을 내가 팔을 거치한 상태에서 손을 뻗지 않더라도 조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최근에 시승한 아반떼와 매우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하단부 손잡이 부분이 아반떼에서는 카본 파이퍼 느낌이 났는데 투싼에서는 약간 좀 맨들맨들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어서 다이나믹한 주행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동 모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있어도 안 쓰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더라고요. 깜빡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신기하게도 버튼의 질감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에 음성 명령 버튼과 오디오 모드, 볼륨 업다운, 음소거, 다음곡, 이전곡 재생, 통화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이 있고, 오른쪽 부분에는 메뉴 버튼과 스마트 크루즈, 위아래 선택, 스마트 크루즈,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과 리셋 버튼, 차로 중앙 유지 버튼과 스마트 크루즈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하고 있네요. 도어 위쪽에는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무드램프는 도어 하단부와 센터패시아 가운데 수납 공간, 하단부의 수납 공간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설정에 가보시면 무드램프는 다양한 컬러를 선택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제가 기대한 무드램프는 대시보드와 센터패시아 전반적으로 나오는 무드램프를 기대했는데 무드를 주는 무드램프라기보다는 수납 공간을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라이트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좁아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아쉬웠던 게, 라이트 들어오는 저 하단 부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충전이 안 되지? 해서 알아보니까 안쪽 경사지 부분에 놓아야 충전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디자인 설계가 많이 좀 의아했어요. 저렇게 놓으면 충전 중에는 아예 스마트폰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일부러 보지 말라고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참고로 페달 엑셀과 브레이크 메탈 소재를 원하신다면 익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오버헤드 콘솔 부분은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알려주는 표시등과 블루링크, SOS, 하이패스 등이 자리하고 있네요. 자, 이제는 하이패스 카드를 오버핸드 콘솔 앞부분에 넣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룸미러는 굉장히 얇아지고 심플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투싼은 빌트인 캠 또한 지원하고 있어서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고 현장이나 내가 녹화하고 싶은 장면이 나올 때 이벤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버튼 누른 시점 전 10초, 후 10초를 바로 녹화할 수 있어서 유사시에 빠르게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이패스도 지원하고 있어서 카드를 위에다가 꽂아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 원톤과 인디곤 브라운,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요. 저는 블랙과 그레이 컬러만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밝은 컬러가 굉장히 이쁘긴 하네요. 참고로 브라운과 인디고는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하셔야지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외장 크림스 레드 컬러에서는 인디고 원톤과 브라운 가죽 시트 컬러는 선택을 못하니 꼭 기억하세요. 전자식 변속 장치 근처에는 사륜 락 걸 수 있는 버튼과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설명드렸지만 H트랙은 상시 사륜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전륜으로 다니다가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사륜 구동까지 되는 모드입니다. 전자식 변속 버튼 아래에는 브레이크를 한 번 밟고 정차 시 브레이크를 떼도 멈춰있게 도와주는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참고로 차량 정지 시에 엔진 자동 꺼짐과 브레이크 페달을 떼면 다시 엔진 시동이 걸리는 ISG 시스템과 전자식 변속 버튼은 기본입니다. 콘솔 박스도 한번 볼게요. 안에 공간이 되게 넓고 깊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피커는 옵션 추가하시면 보스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운드는 전체적으로 충분히 들어줄만 했습니다. 참고로 이 옵션은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도 플래티넘 4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상위 트림에서만 전동식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중간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투싼 외관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로 스포츠함과 내관에 깔끔하고 편안하면서 운전자를 싹 감싸는 안락함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차라는 것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제 솔직 시승기도 한번 보시죠.